네, 4월 10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의견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채기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채희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국내 시장, 지금 미국 시장을 그대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 시장도 아시아 주변 국가들도 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상당히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오늘 이제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3월 CPI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8.4% 지금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 시장의 경계감을 좀 불러왔고, 그게 이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일본 시장도 현재 0.99% 빠지면서 아시아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CPI 이 지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요즘 보시면은 이제 각 주 있죠. 미국에서의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투심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말 한마디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말씀드리겠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어제 상해 지수가 2.61%좀 빠졌고, 그 다음에 항생 같은 경우도 3.03%좀 빠지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전면 봉쇄했다가 일부 지금 풀리면서 정상화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우리도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감소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시장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저우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감염자가 좀 확인되면서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의 경쟁 성장률이 둔화는 저희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연결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둔화 좀 우려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도 3월 PPI가 전년 동월 비해서 8.3%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생각했던 전망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CPI도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하면서 시장의 가치를 웃도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1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고, 국내 시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숨고르기, 이제 4월 이때쯤이었죠. 4월 1일부터 해서 제가 좀 숨고르기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숨고르기가 들어오니까 국내 시장도 동시에 숨고르기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미국 중심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정도, 빠르면은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어떤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마음 편하게 다음 주 정도 가서는 나스닥 시장이 방향의 전환,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에서의 방향의 전환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 주 정도의 방향 전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빠르면은 이번 주 중후반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마음 편하게 다음 주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현재까지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8%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1.69%까지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장 초반에는 국내 시장이 잘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환율의 상승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환율 상승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0.14%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환율의 가격도 0.2%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일단은 환율이 생각보다도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장 초반 미국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양봉, 이게 즉 시장이 상승했을 때 매수 타임을 잡지 마시고 음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잡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그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내일 정도나 내일 뭐 모레 정도, 아직까지는 아닌데 뭐 내일 모레 정도면은 이 좀 단기적으로 감에도 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감에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일정한 반응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캔들 쪽에서 좀 반응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뭐 5월달이라든가 6월달 정도에는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보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예상 수치를 말씀드렸던 3,000에서 3,100포인트, 이거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중간에 주식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또 생기게 되면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긍정적으로 좀 더 계속해서 좀 보시고, 지금은 눌림 구간, 숨고르기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재차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가 계속해서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는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지금 3% 넘게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3.85%, 그다음에 이메이드 같은 경우는 4.74%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승의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동반 지금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숨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이번 주에는 코스닥도 감에도 구간에 진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다음 주 초반이 될지 뭐 중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코스피 코스닥 동일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떤 단기적인 조정을 좀 마무리 좀 하고 방향을 전환을 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해본다라는 말씀드려서, 코스닥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975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예상 수치대로 일단은 대응을 좀 하시고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 뭐 차트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 좀 살펴보면은, 자, 지금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죠. 베인앤드 컴퍼니 쪽에서 반도체 공급이 25년까지에서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입니다.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이 부분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영향들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공장, 생산하는 공장에 출근을 해야지만이 생산이 되겠죠. 근데 확진자 숫자가 많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봉쇄 일정들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지금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든가 베트남, 필리핀 등이 반도체 부품 생산 거점이 그런 부분인데 이 봉쇄했던 영향이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말레이시아는 뭐 인텔이라든가 AMD, NXP 등의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런 영향이 계속해서 쇼티지 영향을 좀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상하이라든가 수저우, 군산 등의 이 도시 봉쇄가 장기화가 좀 되면서 생산에 있어서의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반도체에 사용되는 네온가스 중에 5분의 2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좀 되면서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올해까지는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뭐 내년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 하반이 될지 이제 그거는 내년에 가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쪽에서도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해도 계약을 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지금 받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보니까는 자동차 쪽에서는 이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어떤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변화가 조금씩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또 반도체 부품 생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기가 좀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올해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인해서 조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방향이 좀 바뀌고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동반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지스 쪽에서의 지난번에 한번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유상증자가 성공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그리고 일반 주주들, 우리 사주들도 좀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38.02%, 그래서 190만 4,239조를 배정받으면서 돈으로는 1조 2,168억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7.56%인 138만 477조를 인수하면서 돈으로는 8,821억 정도 규모가 된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기본적인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도 기술적으로 해서의 조금 주가가 흐름이 좋지가 않으면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 나와도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있는 그런 구간인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엘리엇 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 5파동이 하락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승에도 5파동이 나옵니다. 5파동 그 이상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목의 이런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 이상을 가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의 이런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결과가 좀 이런 것들은 나쁘지가 않은데, 기술적인 분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엇 파동이 5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세 하락에다가 엘리엇 파동이 마감이 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5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신 것보다는 나중에 엘리엇 파동이 마무리되면은 그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쪽에서 8년 연속 적자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해서의 실적이 영업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좀 된다라는 예상 컨센서스가 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삼성중공업의 이제 예상 컨센서스가 좀 되겠는데 올해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년부터 해서 1,900 정도 자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보시면 904억으로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천억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2천억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 최근에 지금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LNG 쪽에서의 운반선이 5척, 그다음에 컨테이너 쪽이 9척을 좀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를 25%좀 달성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에 걸쳐서 이때 인도가 됩니다. 보통 한 2년, 4개월, 2년, 6개월 정도가 끝난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지금 이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전에 수주가 좀 됐던 것들을 이제 점점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주가 되는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1, 2년에 걸쳐서 끝날 주가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4% 상승하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3% 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조선주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실적보다 좀 더 앞서서 주가가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과 그다음에 주가가 동반으로 가는 경향도 있지만은 실적보다 앞서서 주가가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앞서서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선업종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좀 보고 대응할 업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런 테마들을 좀 보면은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회사들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로시멘트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단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와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시멘트 대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상승했던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는 이 레미코라든가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업계들이 건설사 그 단품 단기 중단을 좀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제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이유는 유연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토스 관련된 이월드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건 토스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삼성중공을 좀 말씀드리면서 대우조선해양이 3.7%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미포전도 3.4%까지 올라온 그런 부분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업종들이 수주가 지금 잘 이루어지면서 수주의 호황을 좀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종목들이 더디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인내를 잘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좀 안겨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 가니까 당연히 선박 팽형수 처리 장치 이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선 기자들도 덩달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화평 같은 경우도 LNG 관련해가지고 부품 공급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중 전치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선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다고 해서 뭐 LNG 쪽이 환경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거를 어때요? 또 폐기하고 나서 다시 또 우리가 구매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사용하되 거기에다가 이중 장치로 해서 LNG를 또 접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HSD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뭐 성강밴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것도 뭐 시간에 상승세가 좀 나왔어요. 뭐 시사연 피팅요? 이것도 좀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와 관련된 이 종목이 조금 시간에서 좀 상한가가 좀 들어갔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위지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떤 주도를 하는 뭐 섹터라든가 업종이 있는 게 아니라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보다 보니까는 이 테마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좀 움직였다가 시세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자 국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그간의 실적 관련주들, 이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 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가져가 보자라는 전문가님의 이야기 있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테마적인 순환매 장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나 그러한 섹터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성장주를 가장 좀 중점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정부가 운영을 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대가 되는 쪽에다가 이게 맞추는 것이지 뭐 기대가 되지 않는 것에다가 뭐 국가가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지능형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스마트 팩토리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대기업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이 TF들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그런 부분이고 테슬라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주들 전문가님께서 섹터로 좀 봐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 관심 가는 종목들 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좀 링크 제네시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꼭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등을 좀 했던 종목들도 좀 많이 나왔어요.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로 좀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뭐 이거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으로 해서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포스텍 같은 경우도 이거는 방산주에다가 뭐 인공지능에다가 같이 연결해서 좀 단계적으로 올라왔다가 좀 조정이 나온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 뭐 유진목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갭 상승을 하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승부를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좀 들어가신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링크 제네시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검증 자동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생산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 쪽에서의 좀 고객사로서 좀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를 뭐 제조하고 의료기기 제조 공장하는 데 있어서 AI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좀 구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LG전자와 21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관련한 종목들 대비해서 좀 주가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살짝 좀 눌렸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60일선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방향이 좀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방향이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60일선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60일선 같은 경우는 8,100원 정도, 8,050원이 오는데 8,100원 정도, 지금 8,500원이기 때문에 8,500원에서 8,100원까지 한번 대응을 좀 매수 분할로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500원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아마 더 할 것 같아요. 뭐 9,800원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더 할 것 같고, 그 이상까지 봤을 때는 11,650원까지도 우리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